네, 안녕하세요. 루비 디렉터 김정미입니다. 네, 찬스 미팅 시간인데요. 오늘 썸네일은 콜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한가요? 하지만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뭘 얘기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드 컨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끔 콜드 컨택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들 하셔서 오늘 그럼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노하우를 공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의 소개를 할 때 말씀하셨죠. 자영업 오랫동안 했는데 보석사업을 18년에 했고요. 보석사업이 워낙 우아하고 화려하잖아요. 말처럼 우아하고 화려하게 한 18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가 모아서 열심히랍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갱년기가 좀 일찍 온 것 같아요. 저 좀 얼굴도 좀 영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영한데 사실은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고 해서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가요? 라고 했더니 갱년기가 와서 그렇대요. 병명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유산화 제품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고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 앞으로 건강 사업을 좀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콜드 컨택을 이제 그때부터 제가 콜드 컨택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소비자로 한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소비자로 있다가 사업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부터 콜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미친 듯이 시작을 했어요. 뭐 이게 정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교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제가 이 콜드 컨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죠. 왜냐하면 보석이 오나 조만한 건데도 이게 잔잔하지만 되게 금액이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덩어리가 조만한 이 금땡이를 좀 만지다 보니까 제가 간땡이가 좀 커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골드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7월달이잖아요. 7월달인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상반기를 지나면서 결산들 해보셨나요? 정말 결과가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네, 저도 그냥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이 PT는요, 제가 작년에 미국 컨벤션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주셨던 메시지가 그래요. Start something.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하루에 투어 데이를 통해서 두 사람을 연결을 하세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이 콜드가 이거와 좀 맞먹는구나,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국에서 컨벤션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100만 유산화 가족 만들기.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콜드 컨택을 더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두 열심히 해서 우리 유더베스트 그룹이 올 연말까지 몇 명이에요? 목표가 400명? 5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 좀 일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자, 그런데 콜드를 하려면 진짜 두렵죠? 굉장히 두려워요. 콜드 너무 두려워요. 막 사람들의 어떤 차가운 시선, 거부, 거절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유산화를 왜 시작했는지 Y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마음이 중요하겠죠. 이 마음이 일단 중요하고요. 꿈 설정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제가 여기에 준비물을 좀 써놨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큰 가방을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원 파우치, 샘플리, 전단지, 브러셔 그리고 비교 가이드북 이런 어떤 자료들을 좀 같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가방이 컸어야 됐어요. 가방 사이즈가 가로 22cm, 세로 30cm.
A4 용지 정도예요. 예. 거기에다가 보통 우리 유산화에서 나오는 툴이 A4 용지 사이즈잖아요. 그거 넣고요. 보면 데몬 파우치에는요, 우리가 정말 사람이 몰라요. 언제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라는 걸 물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미 단디의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즉시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데모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보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데모 파우치에는요, 도구가 좀 필요한데 포비돈, 그리고 BTB 용예, 그리고 뭐 가위, 또 집게 이런 것들 필요해요. 그리고 제품 샘플링은요, 우리가 유산하기 전에 온갖 것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굴러다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현재 유산화 제품들, 뉴트리밀, 뭐 소분해서, 그리고 오메가,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비타민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파이버지 이런 것들 좀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은데 오메가는요 안 먹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뇌가 고장이 나면 큰일이에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바르잖아요. 암은 치료하는 약도 있고 요즘 많이 개발이 되어서 엄청 좋아요. 그런데 치매는 방법이 없어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한 집안의 일상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바이오메가 유산할 거 갖고 다니잖아요. 냉장고 하나를 들이면서 냉장고에 얼려보세요.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오메가도 같이 얼려보세요. 순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또 다음에 만나요? 언제 만나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 약속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너무 좋죠? 그래서 데몬 파우치 샘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전단지는 유산화에서 알려주는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이런 전단지 말고 또 그룹에서 또 팀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챙기고요. 그런데 있죠. 유산화가 좋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 있나요? 이렇게 똑똑하게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죠. 당연히 있죠.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똑똑하게 이거를 참고서적처럼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걸 안내하시면 정말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해서요. 그걸 봐요. 요즘에 많이 활동들 하시잖아요. 비교 가이드북 갖고 다니면서 많이 영양에 대해서 풀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안내하시면 100%예요. 유산화 제품을 바꿔주는 일이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으면 진짜 만난 일인데 많이 만나라고 하잖아요. 가고 또 가고 계속 간다예요. 한두 번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쉬운 일 없어요. 계속 가야 되고요. 싫은 눈치를 줘도 뻔뻔하게 가야 돼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뻔뻔하게 좀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 사과 하나라도 가지고 나눠 먹어요. 아니면 티백 하나 가져가서 뭐 나눠 먹어.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많이 만나는 일인데요. 자, 사람들을 만나면 또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질문을 왜 이렇게 똑똑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상 질문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많이 스크립터로 많이 작성해서 연습하고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에다 이렇게 메모 장 해가지고 붙여서 또 연습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상 질문지를 꼭 준비하셔서 미팅을 나가기 전에 콜드 컨택을 하러 갈 때 준비해서 가시면 너무 좋고요. 그들이 질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역질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화를 역질문을 통해서 연결해서 풀어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약간의 좀 경험치가 있는 분들 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요거 좀 안 해서 실패를 많이 하고 돌아오시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후속 질문을 하면서 그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 위주로 얘기만 쭉쭉 하지 말고요. 내가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 그 고객님은 무엇에 꽂혀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반응을 하는지 우리 모든 오감을 다 열어놔야 돼요. 이게 노하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죠. 이게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하다 보면 느낌적인 느낌이 몸에 장착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나의 얘기를 또 하면 되게 즐거워해요. 제가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보석을 하게 됐는데, 보석 사업을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좋은 일들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아주 즐거워하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손짓도 하고 눈빛도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응을 해주고 이러면서 또 뭐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정확하게 나의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뽑으시는 거예요.
만나서 그러면서 나의 마이스토리를 쭉 하다 보면 그가 공감하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RPM 이 말의 속도가 좀 빠른데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투어데이 노트 있잖아요. 그쵸? 이 투어데이 노트가 우리 한국 컨벤션에서 다 받으셨죠?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셨는데 저는 이 노트를 투어데이 노트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노트에는 그날 후원 활동을 한 그날 하루의 일상을 모두 적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했던 거, 나의 얘기에 그 사람이 놀러와서 반응을 했던 거, 눈빛, 몸짓, 그리고 손짓, 그리고 호응했던 것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 이런 것들 다 메모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이게 엄청난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사업자냐 소비자냐 걸러내는 작업에. 그래서 모든 후원 활동에 대해서 이거를 메모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셀프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점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구나. 이렇게 메모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빼먹었던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오라고 안 해요. 절대로. 내가 발로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예, 조금 철판을 깔고서라도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셀프 피드백을 좀 스스로 하시면서 기록을 한다. 지난주에 그랬어요. 어떤 리더님께서 적자 생존 하셨잖아요. 그쵸? 정말 적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바쁜 생활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까먹으니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메모를 통해서 기록에 남기자. 이게 연말쯤 되면 저희는 저희 팀에서 콜드를 통해서 성장한 파트너들을 뽑아서 각출을 해서 저는 시상을 할 거예요. 여기에 안 계시는 우리 파트너님들은 모를 건데 지금 계시는 분은 알고 또 열심히 하시겠네요. 내일부터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만났으니까 명단 작성과 분류가 있는데 명단 작성하는 게 또 되게 어려워해요. 의외로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아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자,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한 단어가 아까 어디서 PT에서 봤어요. 자, 웬츠 박사님의 비전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려면 평생 동안 질병과 고통 없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부도 함께 가져가세요라고 비전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명단 작성하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은 성격이 안 맞아서 빼. 이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빼. 쟤는 정말 재수 없어서 빼. 네네네. 이렇게 다 걸러요. 그러면 누가 남느냐고. 없어요. 제가요 여기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저를 우리 정혜자 법무사님이 저의 스폰서님이신데 스폰서님 명단이 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별났으면 없었겠어요? 그래,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스폰서님께 저 유산화 사업 할게요 이러고 갔더니 정말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셨어요. 그렇게 명단은 다양하게 다 적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리 판단하지 않기, 그리고 소개받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데 제발 아는 지인을 만나면 사업하세요, 제품 좀 드세요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엄청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미 나의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유산을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한테 약 팔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가 나한테 사업하려고 할 것 같아. 이런 느낌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한테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아는 지인들 다 버렸잖아요. 소비자로만 뒀잖아요. 그래서 그 아는 지인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요 플랜 B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석으로도 어마무시한 돈을 벌었지만 전 이게 성이 안 차요. 그래서 플랜 B로 노후 어떤 대책의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도 이 플랜 B로 유산을 만났는데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제품, 최고의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이 사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연말까지 직급을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다 보니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노래하셔야 돼요. 사업하라는 얘기 하시지 말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겠죠. 저 친구가 나한테 사업하라고 말 안 하니까 좀 안심이다. 또는 정말 제품 먹으라고 말 안 하니까 그래 다행이다. 이러면서 약간의 좀 여유로움이 생기면서 소개를 해줘요.
진짜. 그러면서 그 아는 지인은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또 조금 경험이 쌓이고 이러면 그때 살며시 다가가서 자랑질을 하는 거죠. 나 이번 주에 주급으로 200만 원 들어왔어. 헐, 200? 누구 월급인데?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슬슬 긁어요. 그러면 좀 약오르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아는 지인들한테 그렇게 다가가시면 너 그렇게 많이 벌어? 이러면서 또 마음을 열고 다가와서 제품이 뭐가 좋아? 주력 제품 헤르스픽이지. 그리고 또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또 바이오메가로 또 케어해. 치라고 살면 안 되지 않니? 15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술술 잘 소통이 돼요. 그러면서 지인 소개를 받아. 네 친구 중에 누가 건강이 좀 안 좋은 애가 있었잖아. 연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중간에 교란 역할을 해줘요. 그럼 제품 주문 들어오고. 이렇게 좀 하시자는 거고요. 자, 소개받기.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추가하자는 건 콜드데이. 하루에 투어데이라고 하는 건데 하루에 2명 정도를 연결을 해서 그들로부터 정말 제품 안내를 받든지 소개를 하든지 사업의 어떤 정보를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추가해야 된다. 아는 지인만 가지고 한 5년 동안 사업해 보십시오. 완전 바닥입니다. 명단 없어요. 여러분들 콜드 컨택 정말 몇 번이라도 좀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분 좀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계시고 꽤 많으시다. 와 대단해요. 네네 멋지세요. 이렇게 콜드 컨택을 통해서 새로운 명단 계속 업데이트하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저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침 발라놓고 정보를 전달한 모든 친구들은 모든 아는 사람들은 다 사업자로밖에 안 보여요. 소비자가 아니라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 사업은 가능한 A 분류, B 분류 세 분류를 나누는데 사업은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하고 시스템에 또 시간적이 있어서 참석 가능한 사람이 A 분류, 사업은 가능한데 시간이 없어서 시스템에 참석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B, 당장 사업은 불가능하겠으나 점차적으로 사업이 시스템에 가능하거나 뭐 이런 분들 또는 소비자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서 메모를 또 기록을 또 하시면 너무 좋고요. 이렇게 또 명단을 가지고 작성도 하고 분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할까요? 네, 스폰서님이다. 우리 이영님 너무 멋지세요. 네네 아주 훌륭하세요. 스폰서님과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파트너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스폰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앉았어요. 늦게 일찍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고백을 하지만 스폰서님과 이 소통을 너무 잘했으면 엄청 성장했을 것 같아. 진짜 어디 가서 정말 고해상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소통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혼자 다 해. 그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소통하세요. 그러면 정말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주고 상담하면 전략도 나오죠. 전략대로 또 움직이면 결과치도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자 소통을 해서 야 이분은 사업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메시지를 주잖아요. 스폰서님께서. 그러면 사인업을 딱 해요. 하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와 아싸 좋아 사인업 했으니까 이제부터 더 느긋하게 가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짜 이제부터 밀착 케어를 해야 돼요. 왜? 여기에 평생 매칭 보너스 있잖아요. 몇 주예요? 8주예요. 그러면 평생 매칭 보너스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8주 동안 당신을 정말 이 파트너에게 밀착 케어를 해서 4명의 소비자를 찾아서 그중에 사업자도 찾아서 이 사업에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밀착 케어를 해야 돼요. 완전 코디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8주 동안 이걸 하다 보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정말 속상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챙기고 해야 되니 여기 나왔네요. 사인업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게 스타터 킷이에요. 거기에 비즈니스 가이드북과 에브리데이가 있는데 사업의 전반적인 거, 제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녹여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서 그 교재는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다 이렇게 보여주고 펼쳐서 안내를 해줘도 법적인 어떤 그런 화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특히 또 그렇게 에브리데이나 이런 책자들을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게 좋아를 하세요. 아주 꼼꼼히 보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요. 8주 스타트업이 또 있어요. 교재 8주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대한 그런 안내, 그리고 팀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 정혜재 스포님께서 또 만들어 놓은 8왕과정 이 교재도 아주 훌륭히 잘 활용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교재를 통해서 8주 동안 밀착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사인업을 했지만 이걸 안내 안 하면 일머리를 제대로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못 배워요. 그런데 이 교재를 차근차근 진행하잖아요. 일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와요. 적어도.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엉뚱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내피셜로 이렇게 하면 그냥 될 거야 라고 하다가 8주가 훅 가잖아요. 그 일머리도 못 배워요. 8주 지나가면 8주 동안은 좀 뭔가를 한 것 같은데 8주 지나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거 반복이거든요. 이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배우고 현장에 나와서 필드에서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꼭 이걸 통해서 좀 일머리를 체계적으로 좀 잡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5단계입니다. 자, 미친 듯이 꾸준하게 계속한다예요. 제가 또 잘하는 거 깨알 자랑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산하는 평생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긴 여정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이 일인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4년째 되는데 매일매일 잘하는 저 깨알 자랑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걷기예요. 그런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만보. 올해도 딱 2번만 빠지고 만보 걷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실행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행자가 뭐예요? 중간에 행자. 행동한다 하는 행이에요. 행할 행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실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행자를 빼면 실력이에요. 그렇죠? 필드에서 행동을 지속적으로 미친 듯이 꾸준히 하면 그게 실력으로 쌓인다. 맞나요? 네.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꿈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몸이 가야 될까요? 마음이 가야 되는 걸까요? 몸이죠. 그러니까요. 봐요. 맞잖아요. 건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 나의 열정, 그리고 나의 좋은 아이디어, 또 뭐 하루만 일과가 막 이렇게 막 머리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도 운동을 통해서 그 아주 릴렉스하게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정리가 되고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조금 좀 이렇게 좀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진은요, 저는 작은 강아지보다 큰 강아지가 좋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 조그만하다 보니까 큰 게 좋은가 봐요. 예. 그래서 이 큰 강아지와 이렇게 러닝하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저의 꿈이 있다면 바닷가에 아주 경치 좋은 세컨하우스를 하나 준비를 해서 거기서 아침 일어나면 풍경 좀 바다도 보고 그러면서 정말 미네랄이 풍부한 그 바람도 쐬면서 정말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인데요. 자, 빨리 왔죠? 네. 자, 여러분들 유산하는 위대한 기업인가요? 아닌가요? 기업 맞죠? 위대한 기업을 이미 만나셨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상반기 훅 하고 지나갔어요. 너무 좀 안쓰러워요. 짠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보여. 그러면 우리 다시 각오하자고요. 하반기 이제 6달 남았는데 그 6달 동안은 정말 이 위대한 기업에서 위대한 일에 도전을 하고 승리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하반기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모두 저와 함께 그런 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산하는 기회입니다. 고맙습니다.